여행이 언제 가장 즐거우신가요? 대부분 여행 가기 전에 가장 아마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행 준비가 참 성가시다는 데 있죠. 오늘은 평생학교 여행 가이드 가기 전에 시리즈 그 첫 번째 시리즈로 파리 가기 전에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리에서 10여 년간 살았던 예술인문학자 이동섭입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꼽는 해외 도시 하면 대부분 아마 파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파리에서 어느 곳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할까 아마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 바로 센르강에서도 시떼섬과 생루이섬,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여의도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정학적 위치가 그러한데요. 한강이 서울을 강남, 강북으로 나누죠. 하지만 파리의 센르강은 파리를 좌와 우로 나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기준점에 이 생루이섬과 시떼섬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파리의 중심부에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이제 중요한 공공기관들이 이제 쭉 즐비한데요. 최고재판소라든가 경시청이라든가 아니면 콩시에르 주리 같은 그런 기관들이 있고 무엇보다 노트르담 성당이 이곳에 있습니다. 파리에 온 관광객들이 에펠탑을 더 많이 갈까요? 루브르를 많이 갈까요? 아니면 노트르담 대성당을 많이 갈까요? 한국에서 오신 관광객들한테 친구들에게 때때로 물어보면 가장 많은 분들은 에펠탑을 꼽습니다. 근데 실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 그리고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위로 올라가서 파리의 시내를 살펴보는 곳은 바로 이 노트르담 대성당인데요. 두 번째가 루브르 미술관인데 한 400~500만 명 차이가 납니다. 1년 기준으로. 그만큼 많은 분들이 노트르담 대성당에 오는데 그런데요. 왜 이렇게 노트르담 대성당을 많은 사람들이 찾을까? 여기에는 크게 한 3가지 요인을 꼽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노트르담 대성당은 무료이기 때문에 와서 외부나 내부를 다 볼 수 있죠. 굳이 올라가지 않는다 치면 반면에 에펠탑은 올라가려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좀 적지 않을까. 그리고 에펠탑은 파리 시내를 여행하다 보시면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노트르담 대성당은 오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성당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인데요. 이 성당은 12세기 후반부터 한 200여 년간에 걸쳐서 지어졌습니다. 즉 서양 미술사로 따지면 후기 고딕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 뭐 이런 어떤 양식들이 이 200년에 걸쳐서 지어지다 보니 예를 들면 널찍널찍한 그런 부분은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면 뾰족뾰족한 부분들은 이제 고딕 양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런 건축적인 부분들이 참 중요한 그런 공간이고 무엇보다 이 성당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이 성당 안에 있는 스테인 글라스, 즉 장미창 때문이죠. 고딕 양식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봐도 좀 답답하거든요. 이 철골 구조나 이런 거 좀 건축 구조 좀 답답하게 느끼는데 이 답답함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스테인 글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는데 그냥 스테인 글라스를 하기보다는 여기를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이 장미 모양으로 스테인 글라스를 여기 새겨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좋은 날 보시면 정말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창을 볼 수 있고 그것이 건물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창이 비쳐서 이 성당 바닥에도 역시 또 꽃이 피듯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장미창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직접 보시길 원하시죠. 더구나 이 건축물은 더 유명한 또 역사적인 인물 덕분에 또 유명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나폴레옹 대관식이 이곳에서 있었죠. 1804년에 여기서 대관식을 거행했고 아마도 이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 드 파리 혹은 파리의 노트르담 또 혹은 노트르담의 곱추라는 제목으로 알고 있는 소설 덕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지금처럼 이런 영광스러운 위치에 항상 있었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는 한동안 마구간으로 쓸 정도로 좀 버려져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황제를 즉위하고 나서 재위하는 동안은 뭐 전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전쟁을 많이 하니까 이제 군사시설로 많이 전용되었는데요. 그때 노틀담 대성당은 뭐 위치적으로도 중심부에 있고 이제 넓은 공간이고 하니까 마구간으로도 쓸 정도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용했는데요. 그거 이유는 프랑스 혁명이 터졌을 때 당시에 파리 시민들은 이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약간 훼손도 많이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이곳은 특권층의 상징 같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유력 가문의 사람들만 성직자에 올랐으니까 구세력의 어떤 중심지 같은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를 좀 훼손시켰고 그 이후에 나폴레옹이 이제 왕위에 오른 다음에도 그들은 종교보다는 황제 그 자체를 더 떠받들었기 때문에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버려져 있었던 셈인 거죠. 이거 그냥 철거할까? 이런 어떤 여론이랄까요? 이런 정책 결정자들의 어떤 흐름이 있었을 때 빅토르 유고는 이곳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좀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파리를 신도시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유서 깊은 건축물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은 좀 경솔하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 파리의 노틀담 드 파리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 영향으로 사실 이 노틀담 대성당이 남아있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의 여담은 사실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이 노틀담 대성당 앞에 찍은 사진도 있고 그럴 정도로 이곳을 이제 좋아했습니다. 근데 독일이 이제 후퇴하면서 원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해요. 이 노틀담 대성당을 폭파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폭탄을 이제 곳곳에 설치를 했는데 근데 그러면 그 군인들 중에 마지막으로 퇴각하면서 이 쉽게 말해 폭파 버튼이라 그럴까요? 단추를 눌러서 이제 폭발을 시키는 그 병사가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끝내 그 폭파 단추를 누르지 못했다고 해요. 본인도 아마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비록 적국의 유산이긴 하지만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폭파시키는 거에 대한 뭐 두려움이랄까요? 죄책감이랄까요? 이제 그런 걸 느꼈겠죠. 그래서 그때 그 군인이 어떻게 보면 명령 불복종이죠. 그렇게 명령을 어기고 폭파하지 않은 덕분에 지금 이 성당은 잘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종교가 다르시다거나 좀 뭐 굳이 그 성당 내가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꼭 한번 막상 가보시면 종교와 상관없이 인간이 이토록 무언가에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이곳에 배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감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건축물을 유지하고 가꾸어 나가는 또 프랑스 정신이 또 이곳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노틀담 성당을 보시고 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섬이나 생루이 섬을 좀 산책하시는 게 좋은데 그 산책하실 때 여기 성당 나온 사람들이 산책을 따라가다 보면 이 사람들 다 하나씩 손에 뭔가를 쥐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이스크림이에요. 이곳이 수제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특히 이제 베르티옹이라는 그 집이 있습니다. 나 그런데 어딘지 잘 못 찾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다 결국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파리를 이제 여행하시다 보면 카페나 레스토랑 곳곳에 베르티옹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이라는 팻말을 붙여놓을 정도로 이 아이스크림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 드시면서 이 생루이 섬, 시대섬을 한번 다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노틀담 대성당의 장미창이 너무 아름다웠다. 나는 이 장미창처럼 이 스테인 글라스를 또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다리를 건너가시면 생트 샤펠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이 사실은 스테인 글라스가 훨씬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만큼 스테인 글라스의 아름다움이 잘 느껴지는 곳이 이 생트 샤펠인데요. 여기는 이제 유료 입장이니까 감안하시고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것보다 나는 좀 이 지역에서 좀 한가하게 좀 앉아서 풍경을 감상하고 싶다. 해 지는 풍경을 보기 참 좋은 곳이 여기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지도를 펴시고 쭉 이 노틀담 대성당에서 걸어 나오셔서 이 강변을 따라 쭉 걸으세요. 그러니까 다리를 건너지 마시고 강변을 따라 쭉 가시다 보면 그 꼭지점에 있는 다리가 뽕네프예요. 그 뽕네프에 가시면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 섬의 꼭지점에 다달라요.
그 꼭지점에 앉아서 해 지는 풍경을 보시면 그 다리가 이제 뽕데자르 예술교라는 다리인데요. 그 다리를 배경으로 해가 지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석양 풍경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거기 석양을 한번 보시고 저녁을 드시러 가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좀 우아하게 여기 걸맞게 품격 있게 좀 즐기고 싶다 하면 시떼섬이나 생루이섬에 있는 레스토랑을 가시면 좋으시고 그것보다는 좀 활기차고 좀 젊은이들과 섞여서 좀 파리의 현재를 느끼고 싶다 하면 강을 건너가시면 생미셸 광장에 있는 먹자 골목이 있습니다. 먹자 골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세계 여러 나라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먹자 골목이에요. 그리스 음식점, 터키 음식점, 중국 음식점, 뭐 이렇게 레바논 음식점, 뭐 이런 정말 전 세계 음식점이 이곳에 있으니까 좀 새로운 음식을 한번 도전해 보시고자 하시는 분은 꼭 드셔보시면 좋을 곳이 바로 이 생미셸 광장에 있는 식당 가고 가격도 꽤 저렴합니다. 그래서 좀 캐주얼하게 즐기시고 싶은 분은 이곳을 추천드립니다. 먹자 골목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는 호객행위를 막 해요. 그래서 막 한국말도 막 하시거든요. 요즘 한국어를 많이들 하시니까 한국말로 뭐 여기 맛있어요 사장님 뭐 이런 거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셔도 되는데 조금 이곳에 오셨으면 여기는 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나라의 음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소에 레바논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 나는 터키 음식 먹어본 적 없다. 그러시면 그런 식당을 찾아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파리의 또 매력은 밤 산책이거든요. 거길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강변을 따라서 쭉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조명을 받고 있는 노틀담 대성당을 측면과 후면 또 전면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C'est drôle, je ne sais pourquoi. Ça me fait toujours penser à toi.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오늘은 노틀담 대성당을 중심으로 시떼섬과 생루이섬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파리의 아주 재미난 장소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omme si